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이번에 아는 동생이 저기 촬영하는데 와가지고 메이킹, 그러니까 BTS를 촬영을 해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거 솔직히 저한테 이 BTS 촬영을 의뢰하는 동생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BTS가 필요해서 말을 하는 동생들도 있는데, 근데 대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렌탈을 하고 렌탈을 못한 장비들을 저한테 지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좀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괘씸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메이킹을 참 많이 촬영을 했었는데, 이 메이킹을 찍으러 갔을 때 저도 참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그런 게 있어요. 메인으로 촬영하는 카메라보다 제가 더 상급 레벨의 카메라를 가져가 가지고 그 메인 팀들이 좀 뭐랄까 저를 많이 의식을 하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그 캐논 거 C500 그거를 이제 메인으로 촬영을 하는데, 제가 그때 레드를 들고 갔었던 거예요. 레드, 아마 레이븐이었던 것 같아요. C500보다 레이븐이 이제 레벨이 낮은 카메라임에도 불구하고 레드 카메라가 가니까 이 메인 팀들이 그거 신경을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좋은 카메라보다는 뭔가 좀 가볍고 좀 만만해 보이는 카메라를 주로 챙겨서 가지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이번 촬영에는 제가 이 녀석을 사용할 거예요. S1H입니다. 이게 이제 AF가 안 좋은 거 딱 하나를 빼곤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이 전천후 카메라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이 녀석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촬영이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니까 녹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닌자 5를 사용을 할 거예요. 사실 뭐 S5 마크 II 같은 거를 메인 카메라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타입C로 메모리를 직접 여기에 연결을 해가지고 녹화를 하면은 그것도 시간이 꽤 많이 나오죠. 보통 2테라짜리를 H265로 촬영을 할 경우에는 제일 낮은 퀄리티로 했을 때 막 99시간도 나오고 그러는데,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한 16시간 정도 촬영할 수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퀄리티 확보를 위해서 메모리를 가장 큰 걸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 녀석은 모니터하고 메모리를 결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메모리를 따로 부착하는 것보다는 이 녀석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뭐 렌즈는 2470, 캐논 2470을 사용을 할 거예요. 촬영장이 조명 상태를 제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F4짜리 렌즈인데 F4가 문제가 아니고 렌즈 자체가 2.8짜리 렌즈들보다 같은 조리개에 놓고 촬영을 했을 때 조금 더 어둡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제가 파나소닉 2470 2.8이 있었으면 그 녀석을 썼을 텐데 그 렌즈가 없어요. 그러니까 캐논을 어댑터를 이용해서 여기다 장착을 해서 촬영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는 뭐 딴 거는 뭐 중요한 게 없고 배터리 문제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 젠트리의 범블비라는 배터리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녀석 같은 경우가 한 150W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요걸 사용해서 4시간 반 정도 제가 촬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실제 촬영하려고 요걸 갖고 나가서 쓰는데 한 반나절? 이 카메라를 안 끄고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반나절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게 배터리가 축축축축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15% 남았는데 20%까지는 별로 생각이 없다가 이 19%, 그러니까 앞에 일자가 딱 뜨는 순간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찍다가 촬영 끝나기 한 1시간, 2시간쯤 전에 배터리를 갈게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 150W 용량이 살짝 애매한 거예요. 결국 새로운 배터리 2개를 샀습니다. 기존에 제가 가지고 사용하던 그 젠트리 배터리들이랑 똑같은 용량을 가지고 있고, 얘는 200W급, 얘는 300W급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옆에 이렇게 타입C가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타입C로 65W까지 뽑아낼 수가 있고, 충전도 PD 65W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편리할 것 같고, 거기다가 이 뒤에 올레드 화면이 달려가지고 1% 단위로 잔량을 표시하니까 그게 되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방식대로 옆에 이렇게 딱 누르면 이 불빛 5개가 들어와요. 5개 들어오면은 100%, 그리고 4개 들어오고 하나 깜빡깜빡거리면 90%고요. 얘처럼 이제 4개만 다 들어와 있으면 80%, 그리고 3개 들어오고 뭐 하나 깜빡깜빡거리면 70% 이렇게
이 인디케이터가 이렇게 그냥 대충 내려가는 걸 보는 게 이 정신 건강에 이롭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터리를 구매하게 된 거고, 제가 쓰는 환경에서는 이 녀석이 4시간 반 정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얘는 한 6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한 10시간? 뭐 대충 그런 느낌으로 이제 준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충 계산상 요거 하나 들고 촬영을 나가면 그냥 요 배터리 하나로 모든 촬영을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요 녀석을 이제 데리고 오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 배터리와 카메라를 연결하는 데는 2가지 방법을 사용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타입C 케이블을 여기 연결해 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파나소닉 오리지널 배터리 요 녀석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끈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타입C가 돼 있고 더미 배터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 카메라를 뭔가 쓸모가 있어서 이렇게 2개를 갖고 나온 게 아니고 이 안에 더미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돼지꼬리가 달려 있잖아요. 요것만 따로 뽑으려면 이쪽으로 해서 쭉 당겨가지고 얘가 다다다다다 이걸 다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와, 이거 은근히 돼지꼬리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요 돼지꼬리를 보여드리려고 갖고 나왔어요. 자, 여기서 고려해 보셔야 될 거는 이 충전 스펙이에요. 카메라가 소모하는 전기는 보통 4K 30p까지는 8W 정도 소모를 해요. 그리고 4K 60p로 가면은 10W 정도를 소모를 해요. 그러니까 요게 150W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카메라만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는 요거 하나로 15시간 정도 가는 거죠. 근데 요 녀석이 전기를 미친 듯이 먹기 때문에 제가 4시간 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사용할 땐 그 정도인데 요 녀석 같이 배터리에 충전해서 여기로 들어가는 경우 S1H 같은 경우에는 PD 충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25W까지 고속 충전이죠. 지원을 해요. 그리고 S5 Mark II 같은 게 충전을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8W로 충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S5하고 S1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요 급속 충전에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 촬영에는 이 녀석을 사용을 하려고 해요. 이 안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있고 여기다가 배터리를 충전해서 카메라를 구동시키는 방법이죠. 사실 배터리 무게만큼 들고 촬영할 때 조금 더 부담되는 게 사실인데, 이 돼지꼬리가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면 BTS 같이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정신없이 촬영해야 되는 경우에 이게 좀 거슬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녀석보다는 이 녀석을 가게 되는 거죠. 더미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니까 파나소닉에서 S5 Mark II나 뭐였죠? S9인가? 이번에 새로 나온 게 그 녀석에 사용하는 이 더미 배터리는 파나소닉에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게 정품 기준으로 49,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어지간하면 저도 그런 것처럼 정품으로 얘한테 해주고 싶었는데 S1H용 정품 더미 배터리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국산 만을마 13,000원인가 주고 샀더니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녀석은 일단 옆으로 치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 S1H에 케이지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틸타 케이지인데 요거는 S1H 전용이 아니고 S1 시리즈용 케이지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케이지하고 카메라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이 바닥에 있는 4분의 1인치 육각 나사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위에다가 손잡이를 달고 이렇게 밀면은 이 위쪽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움직여요. 이 케이지는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재료비를 절약하려고 했는지 이 보통 요즘 케이지들은 이 전체를 하나의 알루미늄 덩어리를 깎아가지고 만들게 되는데, 이 틸타의 S1 시리즈용 케이지는 밑판, 윗판, 옆에 벽들을 다 따로 만들어 가지고 볼트로 이렇게 조여놨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옆쪽에 HDMI라든가 타입C를 보호할 수 있는 이 마운트 구조물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쓰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케이지의 유일한 약점? 그건 뭐냐면은 아래에 플레이트가 장착이 돼 있어요. 이건 지금 맨프로토 플레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알카 스위스 플레이트를 장착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여기 플레이트가 붙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그냥 삼각대에는 이게 안 붙어요. 삼각대 홀 자체가 없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얘를 적당히 조립을 하고 나서 계속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조립을 끝냈습니다. 일단은 요 세팅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닌자, 뭐 닌자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스몰 리그에서 나온 모니터 전용 마운트, 그리고 탑 팬들을 달았어요. 아까 제가 탑 팬들 싫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 옆에 탑 팬들이 없이도 모니터가 장착이 되거든요. 이 옆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촬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꾸 촬영하면 로우 앵글이라든가 이런 데 조금 더 유리하니까 보기도 싫고 불안불안하지만 그래도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겠다는 생각이라서 이걸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는 렌즈 서포트 달았고 앞에 매트 박스 하나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략 들어보니까 대략 이 정도면 3kg 정도? 뭐 그 정도 나갈 것 같아요. 많이 무겁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금 묵직한 거죠.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가볍게 세팅을 해가지고 들고 촬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번에 찍어야 될 BTS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마 핸드헬드로 촬영을 하게 될 거예요. 숄더 리그로 이렇게 촬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게 숄더 리그를 쓰게 되면은 이 장비 규모가 더 번거롭고, 거기다가 숄더 리그 자체가 이렇게 딱 고정되는 형태다 보니까 뭔가 움직임에 그 다이나믹함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무거운 카메라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무거운 카메라를 쓰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조금 더 안정된 흔들림을 가져가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카메라를 가지고 흔들게 되는 거, 떨리게 되는 것보다 무거운 카메라를 가지고 떨리는 게 좀 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무게가 있어야 보기 좋은 흔들림을 얻게 된다는 그런 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그 핸드헬드 촬영의 원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ENG 카메라가 아닐까 싶어요. 그 어깨 위에 이렇게 메고 이렇게 촬영하는 카메라들 있잖아요. 그 방송국용 ENG를 예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 렌즈를 제외하고 배터리를 제외한 그 가운데 본체가 한 이만하거든요. 그게 한 4kg 정도 돼요. 거기다 렌즈 달고 뒤에 배터리 이런 놈 하나 갖다 딱 붙이면 한 6.5kg, 뭐 더한 경우에는 뭐 와이어레스 달고 위에다가 이게 조그만한 조명 다는데 뭐 그래도 6.5kg 정도? 그 정도 해가지고 어깨에 이렇게 딱 매면은 흔들림도 없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흔들림을 어느 정도 제어하면서 촬영을 하시려면 카메라도 적정한 무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하루 종일 촬영을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이 버텨내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섀들백, 시네 섀들백이라는 장비가 있어요. 그거를 저 아는 분한테 빌려가지고 사용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시네 섀들백이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매는 크로스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겼는데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쿠션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카메라를 이렇게 딱 올려서 촬영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썼었는데, 요거 제가 13년째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가방이에요. 여기 뭐 카메라를 매일 넣어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고 이 녀석을 이용해 가지고 그 새들백 방식으로 촬영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크로스로 이렇게 가방을 메고요. 이렇게 섰을 때 이 팔꿈치 위치까지 가방이 이렇게 올라와서 붙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줄여요. 이 정도까지 가방이 올라오고 나면은 여기다가 카메라를 이렇게 얹어 놓고 이렇게 촬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촬영을 막상 이렇게 해보시면은 몸에 가해지는 무게가 이 가방 쪽을 통해 가지고 이 분산이 되면서 흔들림도 많이 제어가 되고 촬영 결과물이 좀 달라져요. 그리고 핵심은 시네 새들백을 저도 하나 구입을 하려고 저기 어디야 그린 가가지고 딱 봤는데 7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가방 하나에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저도 지금 이 안에 보면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뭘 넣어놨냐면은 이렇게 뽁뽁이 에어캡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빈 가방 상태에서 카메라를 여기다가 이렇게 얹어서 사용을 한 건데, 와,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가방이 좀 가격이 많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대체품이 없나 그러고 살펴보니까 뭐 렛백
그러니까 G 가방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하게 생긴 랩백을 살라고 이렇게 봤더니 그것도 30만 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주변에 가지고 계신 분 없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가지고 계신 분이 마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반 걸 좀 빌려서 사용을 해보려고. 뭐 빌리긴 빌리는데 언제 돌려줄지 모르겠어. 아니다, 이거 나가면 안 되겠다. 돌려드릴 겁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S1H의 닌자고요. 닌자가 좀 전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 한 6시간 정도 촬영이 가능하실 거고, 그리고 닌자 말고 다른 방식의 큰 메모리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모니터만 그냥 장착을 하잖아요. 모니터가 몇 와트나 먹을까요? 카메라가 10와트 먹으니까 모니터도 한 10와트 먹겠죠. 그러면 요거 200와트니까 10시간 정도 촬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뭐 간단하게 필요하신 배터리의 용량을 결정하실 수 있을 거고, 카메라 무게는 어지간하면 좀 살짝 묵직하게 한 3kg 뭐 요 정도 이상만 돼도 그러니까 흔들림의 유형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보기가 꽤나 그럴싸하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지금 요거 탑핸들도 달아놨는데 요거는 다 요 새들백 방식으로 뭔가 가방을 메고 여기에다가 카메라 얹어서 촬영을 할 때 이때 이렇게 얹어서 아래로 일단 내려가잖아요, 이 촬영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잡고 밑을 내려다 보면서 이렇게 촬영을 해 보시면은 이 모니터는 이 새들백 방식 촬영하실 땐 반드시 필요해요. 자, 그리고 정신없이 뛰어다닐 테니까 평상시엔 제가 이 카메라에 달려있는 모니터를 이 옆으로 펴놓고 모니터 두 개를 같이 사용을 했었는데, 그럼 BTS 같은 데서는 요 위에 것만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사실 그런 현장 스케치 같은 거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에요. 저는 연출 쪽이 전문이어가지고 그런 쪽이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소시적에 좀 찍어본 적은 있어가지고 한 중간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